반갑습니다. 에버그린입니다. 2023년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. 이제 다가올 2024년 다들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이때쯤 이제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딱 이 시점에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.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어요. 세상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. 암호화폐요. 비트코인이 2008년에 백성을 하고 갑자기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, 그러니까 제네시스 블록이 생기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나왔지만, 그래도 뭐 다른 알트코인이랑 여러 개 뭐 블록체인 전체 산업을 봤을 때 아직까지 다른 산업군 대비해서는 신생 맞잖아요. 그리고 그 현재 이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다들 뭐 100% 하는 게 아니라 사기라는 사람도 많고 좀 겁을 내는 사람도 많고 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된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볼 텐데, 제가 영상을 뭐 그렇게 뭐 맨날 계속 올린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마다 이렇게 올렸었는데, 우선 23년 때는 우리가 중간 불장에 대한 2019년과 유사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, 그리고 뭐 상승장 준비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고, 뭐 인터뷰 동생도 올 연초에 나와가지고 뭐 그때 얘기를 또 한번 했었죠. 작년에 얘기를 한번 했었고, 또 올해 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SEC 바이낸스 뭐 기소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, 그 의도가 이 현물 ETF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서 시장을 해석할 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미국이 점점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알아갔었습니다. 그리고 뭐 코인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도 뭐 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신규 알트코인 발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조금씩 해왔었죠. 제가 이건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렸던 건데,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암호화폐는요, 세상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. 우선 요즘의 트렌드에서 전 정말 크게 느꼈던 부분은,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, 최근에 그 에어드랍 작업에서 또 성공적인 사례가 나왔었어요. NFP 이거를 몇 억을 벌었다더라, 뭐 얼마를 벌었다더라 해가지고 또 많이 버신 분들의 사례가 나오면서, 올해 에어드랍 작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원래 많았는데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, 그리고 뭐 론치패드 이런 것들도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왜 이걸 지금 말씀드리냐면요, 지금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이제 암호화폐 상승장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큰 그림에 봤었을 때, 굵직하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, 이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, 그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건 정말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, 근데 사실 저 같은 유튜버가 이런 걸 얘기하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.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와 매도, 즉 매매 차익을 통한 이익을 얻는 거 있잖아요. 특히 이제 업비트나 뭐 아니면 뭐 빗썸, 업비트 빗썸 정도, 이런 한국에 있는 거래소에서 가입을 해서 그냥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내는 거, 그게 제가 느끼기에 한 80% 정도, 80%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이거예요. 아직도 해외 거래소 무섭고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, 여기에 상장돼가지고 국내로 넘어오면서 더 높은 가격이 판매가 되는 거 버젓이 알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 많고, 그리고 개인지가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 월렛 같은 경우는 뭐 메타마스크가 대표적이잖아요.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하는 게 되게 많으니까 이거 안 깔린 사람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더 뚫고 들어가서 이제 더 깊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에어드랍 작업했던 거 에어드랍 받아가지고 해외나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는 거, 거기에다가 물량 좀 던져가지고 이익을 보고 밑에서 자리 잡고 또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이익을 보고, 이런 식으로 계속 올해 내내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사실 하실 분들은 이미 하시고 계세요. 이거는 알려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. 이거는 어차피 할 사람들은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능동의 영역이거든요. 매매 차익은 수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이게 다릅니다. 투자자가 패시브한지 액티브한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갈리는데, 그만큼 지금 에어드랍 작업 등등 뭐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발했다는 거, 수요가 폭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성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일하고, 잔파동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겠다, 이런 결론이 도출된 거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게 완전 안전한 게 아닙니다.
위험성이 있죠. 그러나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여기에 예민해지기보다 이런 쪽에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뭐 발굴할 대상이 있으면 발굴해서 거기에 내가 참여를 해서 뭔가 얻어낸다.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.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난 21년 때 상승장 때 상승 자체를 보고 들어온 신규 유입자들이 이제 22년 하락 겪고 23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느덧 최소 1년 내지 2년 동안의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있다 보니 이 있으면서 또 찾는 거예요. 뭘 할 수 있는지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찾고 하면서 또 그런 쪽으로 빨리빨리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. 뭐 기존에 17년 상승 18년 하락 겪으면서 이때 때 계신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신 분 되게 많고 21년 상승 때 들어오신 분들도 참여를 하니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. 그래서 이러한 흐름 좀 말씀드리고요. 2023년 이제 끝나고 23년이 넘어오는 이 현재 제가 느끼는 것은 저 학생 때 이런 거 혹시 뭐 다 갖고 다니셨나요? 뭐 소니 CD 플레이어, 뭐 소리바다, 뭐 음원 옛날에 뭐 불법으로 막 그렇게 다운받고 막 아이리버 MP3 그 세모난 거 있잖아요. 프리즘 모양 거기다 넣어서 막 음악 듣고 다니고 비디오는 뭐 코온 PMP, 뭐 아이나비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전자사전, 뭐 펜텍 스카이 핸드폰 쓰셨습니까? 제가 학생 때 이거 전 썼었는데 왜 이렇게 막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기계들 보세요. 이런 것들 다 따로 쓰다가 대부분 또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이 많았잖아요. 그러다가 대기업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, 뭐 애플이나 삼성 거 이런 거 내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 시장이 확 죽으면서 통합되면서 나머지들이 확 죽어버렸잖아요. 지금의 암호화폐 상황이 전 딱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. 대부분 지금 현상들이 작은 업체들 실험적으로 나온 곳들이 되게 많고 근데 지금 과도기죠. 이제 점점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저 나노 사건이 또 터졌죠. 또 터졌는데 뭐 레저 나노가 됐든 뭐 다른 뭐 지갑 회사가 됐든 이제 지갑에 대해서 개인 지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안전한 ETF로 가자는 사람도 은근히 또 많아질 겁니다. 이전에 21년 상승 때도 비트코인은 위험한데 비트코인이 상승분을 같이 먹으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주식을 사겠다 이런 사람도 꽤나 많았거든요. 왜 이렇게 복잡한 걸 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주는 이미지, 안정감, 어떤 그 큰 기업에서의 그 뒷받침이 이게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. 그리고 작은 자산은 모르겠대. 큰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그럴 거고요. 그래서 점점 더 큰 곳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 이 전반적 현상을 느끼시겠지만 점점 대형화되고 규제 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직은 이 코인 시장이 규제라는 것이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밝은 영역,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회색, 그레이 존이라고 하잖아요. 이 회색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 애매해서 그래서 돈이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회색의 영역이 점점 지금 좁혀지고 있고 제도라는 그리고 규제라는 이것으로 덮이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어쩌면 이번 장이 뭐 마지막이다 뭐 아니 뭐 코인이 점점 주식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바로 이런 이야기 때문이죠. 사기 같은 상승 그리고 뭐 누가 선동해 준다 누가 뭐 밀어준다 이런 것들 이제 규제의 틀에 갇혀버리면 트위터 젤로 해가지고 막 선동하고 뭐 유튜브로 뭐 이거 사세요 얼마까지 갑니다 그렇게 심하게 못할 거예요. 이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힘을 잃어버리겠죠. 그런 부분에서 힘을 잃어버릴 거고 그리고 그 밖에 뭐 투자적인 어떤 선동 그런 영역 말고도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되게 자유롭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발행할 때도 그냥 발행하면 되잖아요. 발행해서 하다못해 탈중앙 거래소에 그냥 올려버리면 되거든요. 뭐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도 뭐 각자 나름의 규제가 있는 거지 이게 명확한 규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. 특히 뭐 미국은 SEC가 하도 기소를 하니까 거래소도 기소하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국내는 상장할 수 있는 이 기준이란 게 그냥 거래소 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법이 지금 없어요. 뭐 내년에 법이 하나 생긴다 해도 거기도 상장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. 모호해요.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2024년 뭐 5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제 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코인이 규제가 되면은 큰 돈들이 이제 제도권 들어오면서 큰 돈이 들어오니까 더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는
지금 사람들이 주식보다 코인에 더 큰 기대를 거는 것과 저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. 제 주변 보면은 주식은 다 매도했는데 코인은 매도하지 않은 사람 되게 많아요. 자, 왜 그럴까요? 왜 코인은 안 팔까요? 주식은 다 파는데. 그 이유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.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코인을 한 이유는 그 어떤 투자 상품보다 더 큰 수익이 있었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. 이 말 한마디로 다 정리가 다 끝나버려요. 즉 가치평가라는 것이 어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 위로 심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코인들을 하는 거거든요. 즉 세상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이죠. 세상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틀로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입니다. 제 예전에 2017년 한창 오르고 나서 2018년, 19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뭐 옛날에 뭐 어디 JTBC인가 뭐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사기인가 막 다들 유명한 사람 나가고 토론했었잖아요. 유모 씨도 그렇고 나와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때 제 주변에서도 많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코인은 사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 이걸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근데 자꾸 이렇게 바라보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말이 자꾸 뺑글뺑글 돌고. 왜냐면 이 시장이 기존에 없던 것인데 자꾸 기존에 있던 것의 그 잣대로 바라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 과도기 있고 규제 또한 암호화폐도 뭐 이게 증권이냐 뭐냐 막 미국에서도 그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. 지금 그래서 이런 과도기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되고 완전 규제 틀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주식처럼 또 돼버리는 거죠. 세상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된다 저렇게 봐야 된다 말들과 의견들이 되게 많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차트 분석이 정답이다 뭐 줄 긋고 이렇게 분석한다 그게 정답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코인에 어떤 고래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 근거를 또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렇게 올랐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오를 것이다 어떤 패턴을 참고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과 뭐 비슷한 걸 차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가 밀어준다더라 투자자 뭐 VC 이런 거 뒷배를 참고해서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. 기존에 어떤 걸로 평가를 내려야 될지 아직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돈이 아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코인이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고 돈이 되고 있고요. 이게 뭐 카스미론이라고 이노베이터 그리고 얼리 어답터 그 다음에 이 과도기가 있어요.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이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주류가 들어오는데 일찍 들어온 주류 있고 좀 약간 늦게 들어온 주류가 있고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이 모양 있죠? 이거 정말 좀 과학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이건 유효하고 지금 여기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면 최소한 여기 정도? 아직까지 코인 사기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겁이 아직 많고 뭔지 잘 모르겠는 사람도 여기 아직 많고 보수적인 사람들 여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전부 다 동일해요.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코인 좋다고요. 그럼 이 시장이 더 이상 이 새롭게 유입돼 가지고 사줄 사람들 없잖아요. 새 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현재 맞춰져 있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인정되고 이렇게 다 가는 분위기라면 이 시장이 더 이제 큰 성장 동력 없고 또 다른 걸 우리는 또 찾아야 되겠죠. 그리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임의 이 격차, 이해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겁니다. 뭐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로 가장 이쪽에 있는 사람들, 즉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. 비트코인에 대한 원론적 이야기. 비트코인이 사기이지 않냐, 이거 겁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말 원론적 이야기 아직도 하는 사람 되게 많고 아니면 아주 이렇게 더 나아가서 현재 코인이 어떤 식으로 최신 트렌드가 쫙쫙 바뀌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죠. 제가 보기엔 되게 요즘 양극화됐어요. 엄청나게 이게 갈렸어요. 이 사이가 쫙쫙 벌어졌습니다. 17년 때 들어와서 물려서 공부해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, 21년 때 들어와서 22년 물려서 공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,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. 되게 많아졌어요. 그리고 어디 네이버 기사나 댓글 보시면 코인 사기다. 내가 그래서 안 하지. 크크크 이런 사람 많잖아요. 고마운 거죠. 정말 고마운 거예요. 정말 고마운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엄청난 상승을 그때 뒤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한 것이겠죠. 그래서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.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점점 해야 되겠죠. 저도 또한 이 노력을 엄청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아직 이 첫 단계 여기 단계 머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코인은 사기야.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기야.
그럼 알트는 사기야, 아니면 디파이는 사기야, NFT는 사기야 해서 이쪽 내부에서도 서로 사기다 해가지고 이게 또 약간 간격이 또 벌어져요, 점점. 그런데 이 모든 이런 사기야라는 이 마음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는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돈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. 돈 벌고 싶은 욕구 앞에 다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. 우리 뭐 봤어요. 이전에 17년, 21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 사기를 했지만 왜 끝에 다 타가지고 물렸을까요? 그 사기를 했던 사람들이. 결국에는 못 참고 타버리는 거거든요. 못 참고 거기 사버리는 거고. 거기서 또 물려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 또 다시 배우게 되고 진지하게 또 가게 되는 거고, 이제 그런 거니까 격차가 있더라. 근데 지금 저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올 한 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. 특히 비트코인은 오디널스, 뭐 이제 뭐 BRC20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또 뭐 추가적인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고,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이번에 보여줬잖아요. 현물 ETF, 블랙락 현물 ETF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또 가지기도 했고, 비트코인이 이제 기존 자산군 뭐 주류 이제 편입이 되려는 이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또 그런 희망들을 많이 또 줬던 게 올 한 해였고, 2023년 올 한 해였고,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가격 자체는 좀 실망스럽지만 이더리움의 이 문제, 이제 확장성이죠. 확장성과 뭐 속도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들이 나왔고, 그중에 이제 롤업이라는 개념이 좀 나오면서 뭐 이건 사실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더리움을 대체하겠다 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들 뭐 솔라나, 아발란체 뭐 등등 이런 것들의 퍼포먼스를 올 한 해 보여줬죠. 물론 솔라나는 작년에 엄청 주구장창 내려가다가 11월 FTX까지 해가지고 엄청 실망했지만 또 가격으로서 올 한 해 또 보여줬던 한 해였고, 아발란체 또한 마찬가지였고요. 이런 이더리움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더리움 경쟁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의 경쟁자는 없다. 왜냐면 솔라나, 아발란체 뭐 다 맛이 같잖아요.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길 자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롤업,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나왔었고, 뭐 그로 인해서 뭐 폴리곤도 작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, 아니면 올 한 해는 뭐 베이스 프로젝트, 옵티미즘, 아비트럼 등등해서 뭐 수많은 레이어 2들이 또 주목을 받았고, 거기에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또 여기 나아가가지고 이더리움의 또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들을 제시하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, 그로 인한 그와 관련한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.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은 실망스러우나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온 것들이, 이 수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고,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적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이 2023년 올 한 해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두 축은 비트와 이더였다 라고 이제 막 얘기하고 싶고요. 그리고 뭐 이제 블랙락 ETF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주목을 했었고, 뭐 제가 이제 뭐 이 삼형제를 주목했는 데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, 전통 금융권들이 유입을 하면서 시장을 또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제 블랙록, 뭐 코인베이스, 서클, USDC, 뭐 서클도 이제 뭐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. 여기 이제 보시면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고,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시장에 또 충격을 줬던 게 블랙록 ETF Authorized Participant, 즉 허가된 참여자, 그러니까 고객의 창구가 되는 거죠. 고객 창구 돼가지고 비트코인, 블랙록 뭐 이런 ETF를 대신 이제 사고 팔아주는 데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거기가 JP모건이 이제 한다고 했죠. 얼마 전까지만 또 이 제이미 다이먼이 암호화폐 이거 뭐 폐쇄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했지만, 실제로 이들은 블랙록 ETF에 AP를 하기도 하고, 또 JP모건 오닉스 그와 관련된 코인들 보여줬잖아요. 뭐 제가 지난 영상에 다뤘지만 이 오닉스라는 건 코인이 아니죠. 오닉스라는 걸 보고 오닉스 코인을 사시면 또 안 되죠. 이러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불장 때 이름만 갖다고 해가지고 또 돈이 될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이건 코인이 아니고 아무튼 오닉스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들.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서의 지금 움직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래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다는 아닌데, 그 중에 이제 몇 개들은 진또배기들이 나오고 있다. 그와 관련해서 리얼월드 에셋 토커나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의미가 깊죠. 24년, 25년이 어떻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, 뭐 기대만 할 게 아니라 참여를 해야지 뭐 여기서 이 시장이 성장하게 내가 뭐 어떤 그 상승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런 것들을 공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 버는 게 목적이다라는 또 제 1의 목적을 또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,
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. 시장 흐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큰 흐름을 봤고 그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최근에 좀 되게 마음 아픈 게 있어요. 어떤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뭐 호라이즌, 뭐 GKC 이런 다크코인 뭐 좀 몇 개 갖고 계시더라고요. 그거 어떻게 될 거 아니야 그러셔가지고 참 좀 그랬는데 예전에 라이브 할 때도 다크코인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분 계셨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시장이 주류로 가려고 하고 규제 틀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규제 밖에 있고 한국 거래소는 21년 상폐하고 그리고 22년 때도 상폐 예고를 많이 했고 23년에도 지금 OKX가 뭐 상폐한다고 경고를 지금 했잖아요. 지금 예고를 했잖아요. 근데 이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우린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. 그래도 다크코인은 뭐 또 뜰 거야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또 계시는 분도 있어요. 저는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드려요. 굳이 왜 어려운 길을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뭐 그게 주류로 가면서 주류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쪽으로 다크로 와가지고 이쪽에 수요가 있어서 가격을 뭐 보여준다. 뭐 그럴 수 있겠죠. 근데 그 이야기는 이미 21년 상승장 때 이미 우리는 보여줬었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안 갔잖아요. 그게 생각보다. 그러면 좀 이제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다시 정리하면 시장의 큰 흐름과 그리고 다크코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금 새로 나온 신규 트렌드와 신규 코인들이 계속 나열되고 그것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런데 왜 굳이 옛날 것에 게다가 옛날 것인데 또 그냥 옛날 것도 아니에요. 이 규제의 틀로 가는 것과 벗어나는 굳이 이거 난이도를 스스로 높여버리는 거죠. 그거를 왜 일부러 막 새 돈을 가지고 선택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시장의 큰 흐름과 반대로 가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이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워낙 인터넷 이 세계는 다양하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보여줄 거 해가지고 막 그 고집이라 해야 될까요? 그런 어떤 그 고집과 그러니까 왜냐면 여태까지 코인들이 남들 안 간다 할 때 그게 막 확 반전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반전이 일어났으니 나도 이런 확 이렇게 가는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뭐 그 외에 조건 없어요. 그 외에 어떤 근거는 없고 딱 이랬으니 이럴 거다라는 이런 단순한 이 논리 이걸로 또 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. 옛날 코인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오를 거다. 이거 되게 많아요. 그런 논리로 난 보여줄 거다 해가지고 하다가 시장에 사라진 분도 많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그 교훈을 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이거 또 말씀드렸는데 21년 때 신규 투자자분들 돈 많이 벌었죠? 기존 고인물보다. 왜 그랬을까요? 신규 투자자 들어왔는데 그들은 편견이 없어요.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코인 트렌드의 상황을 현재의 상황을 봅니다. 현재의 상황. 현재 상황을 보니까 코인을 매수를 할 때 최신 거를 매수 많이 했죠. 매번 코인마켓캡에서 시총 상위권들이 매 사이클마다 우린 갈아치워진 걸 봤잖아요. 지난장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신규 투자자들 들어왔을 때 이번에 뜰 거를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높았죠.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내가 샀는데 이거 어쩌라고 대부분 그렇거든요. 이미 사버렸는데 그리고 이걸 팔고 떠나면은 내가 팔고 떠나자마자 그 코인이 확 올라버리면 그게 더 막 충격이 더 크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해요.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. 이 알트들이. 그렇다면 최소한 내가 그 행동으로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그 행동으로 정말 어렵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. 왜냐하면 기존 거 갖고 있는데 자꾸 신규가 더 많이 오르니까 배가 아프고 아쉬운 거예요. 근데 충분히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 아프고 아쉬워하면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알고 있고 배 아프고 아쉬운 거 그럼 하면 안 되죠. 왜냐면 너무 힘들잖아요. 투자하는데.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존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비트코인 전고 69K를 뛰어넘을 때 그러니까 웬만한 알트코인 다 올라갈 때 있죠.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 이제 맞다고 봅니다. 지금부터는 좀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이제 지난날에 잘못했던 건 교훈 삼고 잘했던 건 또 잘한 거고
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잘해야 되잖아요. 대부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하는 그 시간 동안에 새로운 게 나와서 또 나오고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게 그 아쉬움을 막 토라는 시간 동안에 또 새로운 게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죠.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딱 끊어버리고 이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? 아직은 그래도 다행인 게 아직은 그 시간 조금 남았어요. 그죠? 24년 다 같이 또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